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업무정지 처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문제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죠? 자, 청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격 취소할 때 몇 개 지문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개설 등록 취소 관련해서 청문 사유 관련해서 청문을 요하지 않는 것,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문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이 소관한 사무가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얘기하고요. 협회 설립 인가를 국토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좀 이따 과태료 처분할 때도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감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 교부했었고요. 두 번째, 각종 신고 등 수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공이 사고 치게 되면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혹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뼈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정 취소나 자격 취소, 개설 등록 취소 등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청문이라 부르게 됩니다. 해서 내용 자체는 쟁점 안 되는데, 자, 요거 우리 아까 지정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할 때 청문 생략할 수 있는 게 사망, 해산에 있어서는 어떻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왜? 죽어버렸거나 또는 이제 개설 등록 취소가 법인이 해산이 되어버렸으면 와서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앞에서 문제와 관련한 주제에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주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3인 전 확확 거거통 이렇게 합니다. 아까 자격 정지 사유에 3인 확 써서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업무정지, 개공에 대한 처분인 업무정지 사유에서 3인 전 확확 거거통 이렇게 가게 됩니다. 3인 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론 118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3개월짜리 3인 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6등 과공이라고 해서 다시 앞에서 자격 정지 사유는 3인 확 써서 6이 거작 등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는 3인 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일단 머리글 잘 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자격 정지 처분할 때 문제 구성하는 영역들을 보면서 개공과 소공의 업무를 물어봤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공은 어떤 사람?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장 준비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 그리고 서명 및 날인, 그게 3개월짜리 3인 확 써서와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6자, 2거작 등 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거나 또는 거짓으로 거래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2개 이상의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 해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뭐 이런 것들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볼까요?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도 기본 개념 원래 정의하기를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당연히 이 사람 뭘 합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사장님이 중개를 하면 누가 중개를 하겠어요? 소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중개 보존 등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해석상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이거 얘기하고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얘기 다 세트로 가죠. 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고, 한편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두 번째 항목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중개계약 누구랑 체결하는가? 개업 공인중개사랑 체결하지 절대 소공과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전속중개계약서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양식의 문서를 통해서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임의로 가라로 계약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고 보존 몇 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행정화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보존연한 3년인데요.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게 되면 3월 2일 기준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확인 설명서를 포인트 뭐라고요?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보존 얘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거래계약서 보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미 문제 봤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존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교부는 누가 한다? 바로 개공이 한다. 소공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 보존도 당연히 개공이 해야 돼. 소공은 이제 가게 그만두면 많은 거지. 그걸 계약서를 뭐 확인설명서를 싸들고 가서 보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 법에서는 서명점 날인인데 서명과 날인 둘 다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 자격 정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거래계약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교부를 하는 사람 누가 담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 우리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소공이 중개인을 한 경우요. 당연히 개공은 서명 및 날인과 반드시 해야 되죠.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3인 전 확 거거까지 보셨고요. 마지막이 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선물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 설명드리면 허위 매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거래정보사업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래정보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개업공인중개사관 바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를 위한 장이 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중개업자들끼리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허위매물 사건. 특히, 민간인, 일반인들이 중개업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특징이 자, 보증금 500에 월세 50 이렇게 돼 있는 동네가 시장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보증금 300에 월세 20 이런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게 싸니까 한번 가서 전화해 봅니다. 어때요? 그 물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오세요. 줄을 서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서 보니까 한 5분 후에 가니까 그 사이 거래가 돼버렸대. 허위 매물입니까? 아닙니까? 허위 매물이지, 엄밀히 따지면. 근데 진짜 거래가 됐을 수도 있거든. 그 사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가 거래가 완성되면은 그 내용을 어디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다고. 삭제해달라고. 물건 나갔으니까 빼주세요. 근데 안 빼. 왜? 미끼 상품으로 대박이거든. 근데 나중에 내막을 보니까 24년 전에 거래가 된 물건이야. 그거로 세입자가 계속 그 집에 살아. 그럼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있었던 물건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다? 3월 이내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좀 이따 6개월짜리 할 때도 또 하나 나와요. 허위매물 사건이. 그래서 지금 3월 기준의 업무 정지 사유 3인 전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 3월의 자격정지 기준은 3인 써서 얘는 뭐라고요? 3인 전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3인 전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괜찮아. 그래서 사이가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하고 3인 전 거거통 일단 외웠다고 치고요. 포인트는 교부야.
아까 소공이랑 자꾸 섞어서 한다고. 소공도 거리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고. 교부는 누구만이 한다? 사장님이 해야 돼. 사장님이. 개공이 해야 된다고. 이거는 대가리 따서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실전에서는 교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냥 경기를 해야 돼. 아, 이건 개공.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누구랑 체결한다고? 개공이랑 하는 거야. 개공. 소공한테 물건 맡겼다고 해서 가서 일기장에 쓰면 안 돼. 나는 아무개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소공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괄호 열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일기장을 보면 무식한 놈 이렇게. 중개계약은 누구랑 체결한다고요? 개공과 체결합니다. 그래서 3인전 확확 그것도. 자, 이게 3월에 업무정사였을 때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격정지랑 똑같아요.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서 이런 사이였으면 업무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업무정처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3년 경과되면 어떻다? 이때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중개업소에서요. 3인전 확확 거거통. 겁나 많아요. 꼭 법을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장을 변경하면은 앞에서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인장을 바꿔서 찍고 나서 한 8일차나 9일차에 가서 변경 등록을 했었던 사례가 자 6년 전에 있을 수가 있다고. 등록 관청에서 탈탈 털다 보니까 도장 바뀌었는데 7일 이내 등록 안 했네? 너 잘 걸렸다. 업무정지.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이 땅에 중개업소를 다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탈탈 털면은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그 거리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조사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디든 하나로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행정관청이 깡패가 되는 거야. 중개업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깡패야. 내가 법을 위반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몇 년 지났는데 벌써 5년, 4년 한참 지났는데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업무정처분을 때린다. 이건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 제척기간 3년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 땅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말이 불법이다. 두 번째, 언제든 털면은 걸리는 게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이렇게만 권한을 주게 되면은 중개업소가 사장님들이 담당 공무원한테 맨날 밥 사야 돼요. 한번 밥을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공무원이 생각날 때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하면 바로 식당 예약부터 먼저 해야 돼. 왜? 걸렸으니까.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시군구 공무원들이 양아치 짓거리 못하게 바로 제척기간 3년. 얘만 제척기간이 있어요. 나머지는 자격 취소 제척기간 없습니다. 자격 정지 제척기간 없습니다. 자격 정지 어때요? 소공하는데 자격 정처분한다.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없어. 좀 쉬면 돼. 아예 몇 달 쉬면 된다고. 근데 업무 정지 처분은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리가 올스톱 돼버리니까. 거리를 할 수 없어지니까. 사실 거의 가게 문 닫으라는 얘기랑 똑같거든. 개설 등록 취소는 당연히 문 닫으라는 얘기고 업무 정지 처분만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사실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 동안 가게 문을 안 연다. 그 죽어버리지 상권 자체가. 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물건 내놓으다 어머 업무 정지 받았네? 아꼈다가 나중에 가서 3개월 후에 매물을 맡겨야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것만 제척기간이라는 특이한 개념이 있다. 3개월짜리 보셨어요? 이제 6등 과고 6개월짜리. 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 아까 제한 능력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몇 개 있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라든가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이 법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하여튼 뭐 이런 애들을
고용을 하면 어떻다? 6개월의 업무 정지사유. 다만 2개월 내 해소했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로 두게 되면 어떻다고요? 결격사유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6월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얘가 2개월 내 그 사유를 해소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업무 정지에서 세유한다. 별로 안 중요해. 파면 안 돼요. 지금 처음 하니까 이거 꼼꼼히 보이는데 어차피 돌아서면 이제 휘발유처럼 그냥 싹 사라져 그냥. 진짜 뇌가 합리적이에요. 왜 이걸 머릿속에 다 담고 있으면 저녁에 드라마 볼 때 집중이 안 되거든. 그 김사부 2가 나왔다고. 한석규가 나오는 거. 지금 한석규의 삘이 딱 꽂혀야 되는데 자꾸 저게 미성년자를 고용, 딱 그 드라마의 미성년자가 하면 쟤를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은 6개월의 업무 정지 사유인데 드라마 몰입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하여튼 등, 과, 공. 제일 중요한 거 과.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과태료 처분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3진 아웃전에 2회 이상 뭐 하고 나서 세 번째가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게 되면 이때는 업무정지 사유. 우리 앞에서 27회, 29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뭐였어요? 업무정지, 또 업무정지 사유가 걸리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거 27회, 29회 구성했으니까요. 그거 또 내기 민망하면요. 이거 내면 되는 거야. 세 번째, 1년 사이에 세 번째 행정처분이 과태료 사유가 있으면 돈으로 때울 게 아니라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6월에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되게 됩니다. 삼진 아웃제 2개 있다고요? 똑같은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는 안 때리고 개설 등록 취소. 세 번째, 자, 앞에 업무 정지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뭐 그렇다 치는데 세 번째가 과태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6월에 업무 정지. 이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문제랑 비교할 만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6개월짜리. 공 나와 있죠? 거짓, 공개 나와 있죠? 6등 과공에 중개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나와 있죠? 이게 뭐야? 허위 매물. 보증금의 월세 50인 그 동네에서 원룸에 보증금 300에 월세 20이라고 물건을 허위 공개, 허위 매물을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다? 6월의 업무 정지. 바로 비교해 봐야 되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게 아까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였었지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통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애초에 물건이 있었는데 거래가 완성되고 나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삭제해달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다가 안 하다 걸리게 되면 그것도 허위 매물이니까 일단은 3월에 업무 정지예요. 아주 악질은 아니거든. 게으를 뿐이지. 그런데 거짓으로 애초에 없는 물건을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 그런 원룸촌에서 보증금 100에 월세 10만 원. 사진은 겁나 멋있는 거 하나 붙여놓고 마치 그 물건 있냐? 애초에 없는 물건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화할 때 그 물건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한 15분 후에 자, 그 물건 꼭 저한테 중개해 주세요 라고 뒤지게 갔는데 아이고 3분 늦었네. 방금 나가시는 분 오셨지. 그분이 좀 빨리 왔어. 그래서 없는 물건을 사기를 친 경우 이때 6월에 업무 정지예요. 혹시 방구할 일이 있는데 인터넷 보고 들어갔는데 그 물건 없다.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저렇게 탁자에 딱 앉아갖고 자 보세요. 거짓 공개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통보를 안 하면은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예요. 어느 쪽이세요 이렇게? 그 얘기는 확 찔러버리겠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건 수수료가 안 나와. 아까 포상금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나가서 간판에 똑바로 달려있는지
그렇죠. 다 좀 체크해봐야지. 이거는 다시 허위 매물은 무조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얼마? 3월에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거짓 공개하면 뭐예요? 이것은 6월에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3인전 확거거통 6등 과공 등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외울 수 없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업무 정지 사유 다시 가십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나름 열심히 살아오다가 사고 쳤다 해서 인전 확거고통에 걸리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이고요. 그 다음에 6등 과공에 걸리게 되면 등과공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래서 결국은 뒤에 문제 분석하면 아시겠지만은 구조가 이런 식이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를 비교하거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는 개수 대비 외우기 힘드니까 일단 유보하시고 언제 외워?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밤에 잠 안 올 때, 장사 안 될 때, 에라 모르겠다? 이건 한번 외워볼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요, 업무 정지사유만 주구장창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자, 6월짜리는 다 우리 아까 자격 정지랑 구조가 똑같죠.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왜 요것만 약간 제척기간 3년도 특이한 숫자였었고요. 그 외에 제척기간 해서 3년 경과한 후에는 이런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가 없다 해서 이런 식의 내용을 업무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공통사유, 비교사유에서 요 8년 동안 하나 두 문제인가 세 문제 나왔었는데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개공. 자, 법에서는 개설 등록을 한 자, 소공,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보조를 뭐라고 한다? 소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공도 소공도 공통적인 일이 뭐라고요?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뭐가 된다? 개공, 소공의 공통적인 업무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 업무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공통적으로 할 테고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도장 찍어야 되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통사유를 보시게 되면은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 있죠. 서명 및 날인 나와 있죠. 다 도장 가는 거야. 따로 이걸 뭐 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야. 중개 업무가 뭐냐 이거지. 중개 업무가 뭐야? 확인 설명해줘야 되고요. 권리를 취득하고던 중개 의뢰인한테. 그 다음에 이제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는 누가 한다? 교부는 개공. 소공도 작성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인장, 도장은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된다. 이걸 굳이 이제 쟁점을 비교하게 되면 자, 자격 정지 처분은 아까 본 것처럼 교보시 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처분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다. 제척기간요. 업무 정지 처분만 제척기간 있습니다. 나머지 다 제척기간 없어요. 아무 때고 생각나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설 등록 취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자, 사분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걸려 있을 때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 나중에 자격 취소 사유에 걸리죠. 정정정에 걸려서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될 것이고 앞에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거 하면서 했던 소리 개공이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소공을 쓰거나 지가 자기 업무 정지를 받고 또 중개업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뭐 이게 지금 하도 오늘 행정처분 전체를 뭉뚱그려 가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몇 번 반복하면 이게 나름의 공식들, 루틴이 발견이 돼. 그래서 요렇게 자격정지 업무 정지 처분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바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첫 번째 외우시는 날이에요. 이게 지금 중개수법이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야.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야 정상이야. 그냥 집에 가서 들어 누워버려 그냥.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자, 해서 교재 118페이지 핵심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할 때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준 3개월을 때릴 수 있다. 3인 확 써서 유기, 거작 등 이 얘기 맞죠? 2번. 광역시장은 자 이미 틀렸어요. 업무정지 처분.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처분을 못한다고요? 등록관청 또는 시군 구청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3번이요.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함에 있어서 그 한도 9월. 자격정지할 때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한도는 가중할 때도 6개월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한테 다시 업무정지 처분. 이건 뭐야? 개설 등록 취소 사유죠. 삼재 나올 때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요.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뭘 해라? 개설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 새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자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지요? 그지요? 근데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맞다고 돼 있죠? 감경할 수 있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 이런 문제 요즘에 잘 안 내. 옛날에 19회 20회 때 냈던 문제가 이런 식이라고. 막 생각을 머리를 막 쥐어 짜게 만들었어. 쫓아갈 거 없어요. 이게 감경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죄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할 때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사실 시험 보실 때 움찔하는 그런 지문이에요. 6개월 아닌가 이렇게. 하여튼 간에 답은 아니었던 지문. 자, 답이 됐었구나. 그래서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대서 나름 어렵게 구성했던 거. 언제적이야? 24회 때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 문제. 딱 보면 제가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지 옛날 트렌드인지. 그래서 사실은 24회 때 이런 문제 나왔었는데 그전 문제는 다 거의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사법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제일 어려웠던 시험들이 한 19회에서 21회, 22회 요때까지가 제일 힘들었어. 이유는 40 몇 개밖에 안 되는 법조문에다 시행령 합쳐 100개밖에 안 되니까 지난번부터 내왔던 걸 조금씩 피해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극단적으로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이게 중개사법 시험 범주가 엄청 실이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 그림만 대충 감 잡고 있어도 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여러분 자료 118페이지 하단부 관련 기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뭔 소리지? 자, 등록 기준이 미달한 경우 답은 몇 번? 2번이죠? 2번이죠? 우리 문제에 현혹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문제를 구성할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를 외워서 푸는 거고 이 문제처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낸다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의 취지는 다음 중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본 게 뭐예요? 2번 있잖아요. 2번.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시 한번 이거 있었잖아요. 자,
자, 업무정지 3인 전 확확 거거통 해서 3인 전 전속 중개 계약 얼마? 3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처음 설명드렸기 때문에 외우질 않아서 그런 거고요. 공식 자체, 문제 출제 방식을 미리 마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아까 문제 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와 임의적 등록 취소를 비교하는 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업무 정지 사유하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외운다고? 업무 정지 사유하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저처럼 분석이 안 되더라도 어서 많이 본는 뭐밖에 없어? 전속 중개 계약.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용 모르고 찍는 족족 다 답이 돼. 왠지도 몰라. 하여튼 어려웠던 문제. 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나와 있죠? 한번 가시죠. 3인 전 확확 거거톡 해서 인장 등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1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다시 과태료. 이건 업무 정지 아니죠? 6개월 아니죠? 6등 과공에 겁나 중요한 거 있었잖아요. 삼진 아웃제, 근데 세 번째가 과태료 처분이면 그때는 뭘 해야 된다? 업무 정지 6개월 때릴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요거. 자, 다시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가 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에 비해서 자, 최근 1년 이내 2번 사고 쳤어. 뭐 하여튼 때려 맞았어. 그리고 다시 과태료 뜨게 되면 그게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냥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 거야. 삼진 아웃제 안 걸리니까 몇 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25회 때. 자, 문제 한번 분석해 드릴까요? 자, 25회 때 삼진 아웃제 중에서 업무 정지 사유에 안 걸리는 걸 만들었죠. 삼진 아웃이 안 되게 만들어서. 그죠? 세 번째 처분이 다시 과태료면 이때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출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보고 설명드릴까요? 3번 뒤에 거짓 공개, 악질이죠? 6개월입니다.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 거짓 공개는 악질이야. 6개월. 그 다음에 이 법인개혁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경업 금지 규정을 1회 위반. 이건 뭐냐면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서에 보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아까 3인 확 써서 6위 거작 등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근데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고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요,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외워가는 과정, 그냥 외우라고. 오늘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인 확 써서 6위 거작 등을 20분 동안 떠들고 있다고 쳐봐. 미친놈으로 보이지. 안 들어온다,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제일 무식한 방법인 3인 확 써서 6위 거작 등은 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외워야 된다고. 절대적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를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중간에 임의적 등록 취소를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캐치해낼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25회 때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삼진 아웃제로서 마지막이 과태료가 되면 어떻다?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려야 되는데 얘는 삼진 아웃이 아니니까 무슨 과태료로 끝난다라는 게 25회 때 출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봤던 거 27회, 29회 문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29회 때 문제, 27회 때 문제가 어디서 이슈가 됐냐면 115페이지 114페이지 2번 문제 27에 써있죠? 114페이지 2번 문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셔서 하여튼 업무 정지가 1년 동안 세 번째 터지게 되면 어떻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27회 때 나왔죠?
다시 업무정지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앞에 두 번 사고 치고 다시 업무정지하면 어떻다? 저 114페이지 2번 문제 27회, 24회 4번에 출제된 문제고요.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삼진 아웃제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진 아웃제 1년 동안 업무정지, 또 업무정지 이렇게 세 번 걸리게 되면 어떻다?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4번 문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죠. 이 문제도 이미 포인트가 뭐라고요? 바로 업무정지, 삼진 아웃제 걸리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디에서 과거 27회, 29회 때 문제 구성할 때 삼진 아웃제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121페이지 그 1번 지문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위해성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이거 삼진 아웃은 삼진 아웃인데 마지막이 다시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다시 과태료가 되게 되면 이것은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뭐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4번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개공과 소공의 공통적인 사유죠. 개공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3개월짜리죠. 그 다음에 역시 소공에 대해서는 3개월의 자격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 정도로 정의합니다. 2번 문제도 마저 봐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도장 얘기죠. 인장 등록 얘기 있겠고요. 서명 및 날인. 기억 니은 뒤가 그냥 바로 답 치고 나오는 거죠. 리을 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거. 교부는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의 업무 정지 사유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 도장이라는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가 있다. 이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과태료 처분 등 나머지 행정처분 얘기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